전국 중학생들이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자, 오늘은 과연 또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아주 기대가 큽니다. 퀴즈왕이 탄생되는 과정을 지켜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두뇌를 깨우는 퀴즈 배틀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단 한 번의 뜨는 기회.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시작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100점 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해 정답을 맞춰야 하는 1라운드와 감점이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 2라운드, 그리고 킹왕짱이 탄생하는 최종 3라운드까지 불꽃 튀는 서바이벌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라, 맞춰라. 학생들의 열정 넘치는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퀴즈왕 킹왕짱이 탄생한다. 킹왕짱의 자리를 두고 지식 대결을 펼치게 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는 천보중학교 전채원 학생. 천보중학교 2학년 전채원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두 번째 도전자는 삼선중학교 김서연 학생. 삼선중학교 3학년 김서연입니다. 1라운드만 통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 언남중학교 이명규 학생. 언남중학교 2학년 이명규입니다. 노력한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마지막 도전자 인창중학교 조성민 학생. 인창중학교 3학년 조성민입니다. 3학년 마지막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목표는 오로지 킹왕짱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선택해서 그 안에 포함된 5문제를 연달아 푸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마치게 되면 20점을 획득하고요. 틀리게 돼도 감점은 없습니다. 5문제를 모두 마치게 되면 100점 라운드에서 100점을 획득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전채원 학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채원 학생 숫자 골라주세요. 저 4번 하겠습니다. 4번을 골라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대기를 이루는 물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헬륨, 2번 산소, 3번 질소. 정답은 3번 질소입니다. 3번 질소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우유를 가열하면 생기는 표면막은 어떤 성분일까요? 1번 칼슘, 2번 단백질, 3번 유산균. 2번 단백질입니다. 2번 단백질 맞습니다. 자, 바로 3번 문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전투는 무엇일까요? 1번 명량대첩, 2번 진주성대첩, 3번 노량해전. 정답은 3번 노량해전입니다. 정답입니다. 이제 남은 4번째 문제와 5번째 문제를 모두 마치게 되면 100점 라운드에서 100점을 획득하고 조금 편안하게 마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남은 2문제도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자, 그럼 4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출혈이 일어났을 때 신체 내에서 혈액 응고작용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혈소판, 2번 적혈구, 3번 백혈구. 정답은 1번 혈소판입니다. 1번 혈소판. 역시 정답입니다. 자, 벌써 4문제 모두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문제만 마치게 되면 전채원 학생은 100점을 획득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 자신 있죠? 네. 자, 마지막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드라이 아이스의 원료는 무엇일까요? 1번 수증기, 2번 일산화탄소, 3번 이산화탄소. 정답은 3번 이산화탄소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채원 학생이 100점을 획득하고 100점 라운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로 두 번째 학생, 김서연 학생의
문제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골라주세요. 2번 하겠습니다. 2번. 우리 김서연 학생은 숫자 2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럼 숫자 2에 포함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금속의 불꽃 반응색 중 주황색을 나타내는 금속은 무엇일까요? 1번 리튬, 2번 칼슘, 3번 칼륨. 답은 3번 칼륨인 것 같습니다. 3번 칼륨.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 칼슘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 바로 만회를 할 수 있을지 바로 문제 드릴게요. 사람의 생장에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방, 2번 비타민, 3번 탄수화물. 정답은 2번 비타민인 것 같습니다. 2번 비타민. 정답입니다. 자, 20점을 획득했고요. 김서연 학생, 바로 3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고구려의 시조는 누구일까요? 1번 박혁거세왕, 2번 온조왕, 3번 동명성왕. 3번 동명성왕인 것 같습니다. 3번 동명성왕. 정답입니다. 자, 처음에 한 문제를 틀려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두 문제를 맞췄습니다. 어때요? 지금 좀 긴장이 풀어지는 것 같나요? 약간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첫 문제가 사실 좀 어려웠나요? 순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두 문제를 또 마치고 나니까 남은 두 문제에서도 자신이 생기죠? 네, 약간 생깁니다. 네, 자, 응원하면서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1번 진동수, 2번 진폭, 3번 타형. 1번 진동수인 것 같습니다. 1번 진동수. 정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마치게 되면 100점 라운드에서 일단 80점을 획득하고 가게 되고요. 이 문제를 틀린다면 60점으로 조금은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 최선을 다해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혀의 미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맛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단맛, 2번 짠맛, 3번 매운맛. 3번 매운맛인 것 같습니다. 3번 매운맛.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소연 학생은 80점을 획득하고 시작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학생, 이명규 학생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고르고 시작할까요? 3번 선택하겠습니다. 3번 선택했습니다. 이명규 학생은 3번을 선택했고요. 지금 앞선 두 친구가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100점과 80점을 획득했는데 우리 이명규 학생의 목표 몇 점인가요? 100점입니다. 100점. 당연히 100점이겠죠? 네. 자, 끝까지 힘내서 바로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빛의 삼원색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빨간색, 2번 노란색, 3번 초록색. 2번 노란색입니다. 2번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버스가 급 감속을 할 때 승객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은 무엇 때문일까요? 1번 관성, 2번 탄성, 3번 중력. 1번 관성입니다. 1번 관성. 정답입니다. 자,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이명규 학생, 난이도가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쉬운 것 같습니다. 약간 쉬워요, 아직까지는? 네. 그럼 조금 어렵게 내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딱 이 정도로 계속해서? 네, 네. 자,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까지 모두 맞출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재위 기간이 가장 긴 왕은 누구일까요? 1번 숙종, 2번 정조, 3번 영조. 3번 영조입니다. 3번 영조. 정답입니다. 바로 네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고유한 성질을 가진 순물질은 무엇일까요? 1번 소금, 2번 우유, 3번 공기. 1번 소금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서연 학생과 현재 동점 80점을 획득하고 있고요. 한 문제만 더 맞히게 되면 우리 전채원 학생과 같은 100점을 얻고 출발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문제 드릴게요. 물질이 용매에 녹아 수용액 상태가 됐을 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전해질, 2번 도체, 3번 절연체. 1번 전해질입니다. 1번 전해질. 정답입니다. 이명규 학생 역시 100점 라운드에서 100점을 획득하고 시작합니다. 우와, 이제 100점 라운드, 시작 라운드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와, 총 15문제를 풀고 있는데 단 한 문제만 아쉽게 아까 틀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조성민 학생이 이쯤 되면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앞선 세 학생 보니까 어때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네. 조성민 학생은 몇 개 정도 맞힐 자신 있어요? 문제 난이도를 봐서 저는 한 4개 정도. 오, 4개 정도. 문제의 난이도를 봐서 4개 정도면 오늘 좀 쉽다. 이런 생각하고 가는 건가요? 아니, 한 문제, 뭐 어려운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 조성민 학생이 문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조성민 학생을 위해서 바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학생, 마지막 남아있는 숫자 골라주시죠. 저는 1번 선택하겠습니다. 네, 조성민 학생은 숫자 2를 선택했습니다.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광물의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1번 결정형, 2번 질량, 3번 조흔색. 3번 좋은 색입니다. 3번 조흔색. 정답입니다. 자, 축하합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이 육지로 범람하는 현상으로 해안 도시에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는 무엇일까요? 1번 해일, 2번 홍수, 3번 염해. 정답은 1번 해일입니다. 해일 정답입니다. 3번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암수가 함께 존재하는 자웅동체 생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잠자리, 2번 거머리, 3번 달팽이. 답은 1번 잠자리입니다. 1번 잠자리 정답입니다. 조성민 학생이 사실 네 학생 중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긴장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남은 두 문제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세계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국제기구는 무엇일까요? 1번 WHO, 2번 FTA, 3번 WTO. 답은 2번 FTA입니다. 2번 FTA.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틀리게 되면 60점, 가장 아쉬운 점수를 얻고 시작 라운드를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 꼭 맞춰주길 기대하면서 드리겠습니다. 태양계의 8개 행성 중 가장 밝은 빛을 내는 행성은 무엇일까요? 1번 수성, 2번 금성, 3번 목성. 답은 3번 목성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도 3문제를 맞췄죠. 우리 조성민 학생은 60점을 획득하고 시작합니다. 자, 100점 라운드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채원 학생이 100점, 김서연 학생이 80점, 이명규 학생이 100점, 그리고 조성민 학생이 60점을 획득하고 1라운드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의 기본 실력을 확인하는 100점 라운드. 서서히 두뇌를 회전시키는 워밍업과 함께 시작 점수를 획득한 학생들. 100점으로 기분 좋게 출발선에 선 학생도 있지만 아쉽게 점수를 놓친 학생도 있는데 시작 점수는 다르지만 목표는 단 하나. 기왕장을 향한 학생들의 진짜 승부가 시작된다. 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고 키워드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게 되지만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하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를 공개해 주세요. 자,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학생들은 키워드를 잘 보고 자신 있는 분야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럼 100점 라운드에서 최고점을 획득한 전채원 학생과 이명규 학생 중에서 우리 전채원 학생이 먼저 키워드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세포 하겠습니다. 세포 선택했습니다. 자, 세포에 관한 문제 나갑니다.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며 아세트산 카민용에게 자, 전채원 학생이 문제를 채 듣지도 않고 바로 부저를 눌렀습니다. 답은요? 세포 핵입니다. 세포 핵. 정답입니다. 핵은 세포 내 기관으로 유전 물질인 DNA가 들어있고요. 세균이나 남조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포에 존재합니다. 전채원 학생이 30점을 획득합니다. 자신 있는 분야였나 봐요. 아직 채 한 줄을 듣기도 전에 부저를 눌렀어요. 쉬웠어요? 과학을 좋아해요. 아, 과학을 좋아해요. 혹시 싫어하는 과목은? 저 국어요. 국어를 싫어해요. 전채원 학생이 국어에 좀 약하답니다. 나머지 세 학생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전채원 학생이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소화하겠습니다. 소화. 자, 전채원 학생이 두 번째 키워드로 소화를 선택했는데요. 그럼 소화에 관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 몸 작은 창자 내벽에 분포한 구조물입니다. 자, 이명규 학생이 부저를 눌렀습니다. 자, 정답을 맞히게 되면 역시나 전채원 학생과 동점이 되게 되는데요. 이명규 학생, 답은요? 정답은 융털입니다. 융털. 맞습니다. 자, 융털은 모세혈관과 암주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입니다. 자, 이명규 학생이 30점을 획득하면서 130점이 됐습니다. 자, 이명규 학생도 과학 쪽에 좀 자신이 있나 봐요. 네. 자신 없는 과목은? 자신 없는 과목은 역사 같은 거. 역사. 자, 역사 문제가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과연 역사 문제에는 조금 약하고 과학을 좋아하는 이명규 학생은 다음 키워드로 어떤 단어를 선택할까요? 어떤 키워드죠? 약 선택하겠습니다. 자, 약을 선택했습니다. 약에 관한 문제 나갑니다. 1928년 영국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인류 최초의 항생제라 불리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김서연 학생이 부저를 아주 씩씩하게 눌러줬습니다. 자, 과연 김서연 학생이 이야기하는 답은 무엇일지 이야기해 주세요. 정답은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 정답입니다. 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가 포도상구균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아내면서 페니실린을 만들게 됐다고 하네요. 김서연 학생이 30점을 획득하면서 110점이 됐습니다. 자, 현재 전채원 학생과 이명규 학생이 동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동 선두 130점이고요. 김서연 학생이 110점, 그리고 조성민 학생이 1라운드 들어서 아직까지 문제를 못 맞히고 있어요. 시작 라운드에서 획득했던 60점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긴장이 아직도 돼요? 굉장히 조금은 이제 풀렸는데 네. 그러니까 문제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그래요. 아직까지 긴장이 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긴장을 풀고 친구들 보면 부저를 빨리 누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순발력 있게. 하지만 신중하게 다음 문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김서연 학생이 다음 키워드를 골라주시죠. 저는 소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명규 학생과 전채원 학생에게 조금은 불리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소설에 관한 문제 나갑니다. 이 소설은 15세기 조선의 문인인 김시습이 쓴 한문 단편 소설입니다. 조성민 학생이 부저를 눌렀습니다. 과연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정답은 김시습의 금오신화입니다. 금오신화. 정답입니다. 조성민 학생 90점이 됩니다. 아는 문제 나오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네요.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도 역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잘 풀 수 있죠?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누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성민 학생 다음 키워드로 어떤 키워드를 선택할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자, 과연 어떤 키워드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고종을 선택하겠습니다. 고종. 역시 고종이었네요. 자, 그럼 고종에 관한 문제 나갑니다. 이 사람은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가장 빨랐던 전채원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답은요? 정답은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맞습니다. 자, 전채원 학생이 이렇게 되면 160점이 됩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조금은 난이도가 낮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전채원 학생처럼 빠르게 부저를 누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전채원 학생에게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키워드는요? 한국전쟁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을 선택했습니다. 휴전협정 이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 완충지대는 자, 조성민 학생 정답은요? 정답은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아닙니다. 거의 동시에 세 학생이 부저를 눌렀는데요. 이명규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명규 학생이 생각하는 답은요? 정답은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명규 학생 또한 전채원 학생과 함께 160점으로 공동 선두가 됩니다. 침착하게 문제를 듣고 빛의 속도로 버저를 눌러라. 전채원, 이명규 학생이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1라운드 남은 키워드는 3개. 쫓고 쫓기는 대결 속에서 당당히 1라운드를 통과할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번 라운드는 감점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틀려도 3번까지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틀려도 바로 또 부저를 누르고 내가 잠깐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다시 부저를 눌러서 기회를 얻으면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을 맞힌 이명규 학생에게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호르몬 선택하겠습니다. 호르몬. 호르몬에 관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자, 조성민 학생이 이번에도 가장 먼저 부저를 눌렀습니다. 답은요? 답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정답입니다. 자, 인슐린은 생체 내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유일한 호르몬으로 혈액 속의 포도당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조성민 학생이 30점을 획득하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자, 사실 방금 전 문제를 가장 먼저 부저를 누르고도 틀렸기 때문에 다음 문제에서 또 문제를 다 듣지 않고 부저를 누른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됐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용기거든요. 용감했어요. 아니, 지금 조금은 긴장이 좀 풀렸는데 아직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이번 문제를 마치면서 김서연 학생과 역전이 됐습니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게 됐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더 잘하겠다고 또 다시 한번 화이팅하고 갈까요? 화이팅! 와, 아까보다 분명히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박수 좀 보내주세요. 자, 현재 1라운드 7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현재 전채원 학생과 이명규 학생이 각각 160점으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성민 학생이 120점으로 자, 단독 3위고요. 자, 김서연 학생이 아쉽지만 110점으로 마지막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지만 2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2문제를 모두 김서연 학생이 가져간다면 순위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2문제 네 학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치고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럼 남아있는 2개의 키워드 중에서 조금 전에
문제를 맞춰준 조성민 학생은 어떤 키워드를 선택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자연환경을 택하겠습니다. 자연 환경. 자, 문제를 잘 듣고 부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환경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과 자연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자, 전채원 학생이 부절을 눌러줬습니다. 자, 현재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전채원 학생의 답은 정답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정답입니다. 그린벨트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되면 전채원 학생이 30점을 더 획득해서 190점으로 단독 선두가 됩니다. 자, 역시 과학 분야 문제가 나오니까 바로 자신 있게 부절을 누르는 모습인데요. 한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채원 학생이 190점, 단독 선두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남은 세 학생도 마지막 문제 잘 듣고 신중하게 답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남은 키워드 전채원 학생이 골라주시죠. 지각 고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남은 문제 지각. 지각에 관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대규모 지각 변동 중 하나로 바다 밑의 지층이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아 습곡 산맥이 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 과정이 이것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지각 운동은 무엇일까요? 아, 문제가 조금 어렵나요? 자, 마지막 문제 역시 전채원 학생이 부절을 눌러줬는데요. 네 학생 모두에게 가장 신중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채원 학생, 답은요? 답은 습곡산맥인 것 같습니다. 습곡 산맥. 아닙니다. 전채원 학생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는 있습니다. 어려운가요? 서로 부절을 누르던 학생들이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한 시간 5초 들어가겠습니다. 아쉽게 마지막 문제 정답자는 없습니다. 정답은 조산운동이었습니다. 조산운동은 대규모의 습곡 산맥을 형성하는 지각 변동인데요.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판의 충돌로 인한 습곡 작용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9문제를 모두 풀어본 결과 전채원 학생이 190점, 김서연 학생이 110점, 이명규 학생이 160점, 조성민 학생이 120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쉽지만 김서연 학생이 1라운드에서 도전을 멈추게 됐습니다. 자, 김서연 학생 수고하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채원 학생, 이명규 학생, 조성민 학생이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정정당당 승부를 펼친 4명의 도전자들. 이 중 차분히 문제를 푼 전채원 학생. 그 뒤를 바짝 쫓는 이명규 학생. 꼴찌에서 가까스로 역전에 성공한 조성민 학생이 2라운드에 진출했다. 이제 살아남은 3명의 도전자들의 대결이 시작된다. 조금씩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퀴즈 킹왕짱. 이제 2라운드 대결이 펼쳐집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서도 최소 점수의 도전자 1명이 탈락을 하게 되는데요. 총 7문제가 출제되고 맞히면 30점, 틀리면 20점의 감점이 있습니다. 이전 라운드보다 조금은 더 신중해야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지식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도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그림은 거울을 통해 본 시계의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은 몇 시 몇 분일까요? 자, 전채원 학생, 정답은 2시 55분입니다. 2시 55분. 정답입니다. 2시 55분 정답이고요. 거울을 통해서 물체를 보게 되면
좌우 변동이 되어서 보이게 됐죠. 자, 화면에 보이고 있는 시각은 2시 55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채원 학생이 30점을 획득해서 220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2라운드 역시 전채원 학생 긴장 하나도 안 하고 역시 출발이 좋습니다. 2라운드 첫 문제도 풀어보니까 어때요? 알고 있는 편안한 쉬운 문제였죠? 네. 그렇죠? 남은 문제도 계속해서 선전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 국기가 상징하는 나라와 수도는 어디일까요? 자, 조성민 학생이 부저를 눌렀습니다. 답은요? 답은 캐나다와 수도는 오타와입니다. 캐나다 오타와. 정답입니다. 캐나다의 수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죠. 밴쿠버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캐나다와 캐나다의 수도는 오타와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성민 학생이 150점으로 점수를 더했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선조의 명에 의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서적을 집대성한 것으로 의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자, 이번에도 전채원 학생이 가장 먼저 부저를 눌렀습니다. 답은요? 정답은 허준의 동의보감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정답입니다. 자, 동의보감은 의학 용어를 한글로 기재해서 누구든지 쉽게 약재를 찾을 수 있도록 제작된 의학 지식서입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 전채원 학생이 맞춰주면서 현재 250점으로 조성민 학생과는 100점 차, 그리고 이명규 학생과는 90점 차로 앞서 나갑니다. 자, 전채원 학생. 제가 보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사실 처음에도 긴장을 많이 안 한 듯한 모습이었는데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앞에 동생들도 와 있는데 계속해서 눈을 마주치고 있어요. 동생들한테 언니 잘할 수 있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늘 하던 대로 할게. 늘 하던 대로. 자, 끝까지 잘해주시고요. 자, 현재 조성민 학생이 150점, 전채원 학생과 100점 차가 납니다. 더 분발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겠죠? 그래야겠죠? 네. 자신감 있게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노력하는 데까지 최대한 따라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규 학생, 이제 문제를 맞힐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자신 있나요?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시대는 언제일까요? 뗀석기를 사용해 짐승과 물고기를 잡고. 자, 이명규 학생의 부저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명규 학생, 정답은요? 정답은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명규 학생이 30점을 획득해서 190점이 됩니다. 다음 문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로 된 흰색의 극관이 있으며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는 행성은 무엇일까요? 자, 조성민 학생 문제를 듣고 부저를 눌러줬는데요. 답은 화성입니다. 화성. 정답입니다. 자, 화성은 우주 탐사를 통해서 표면에 협곡이나 액체가 흐른 자국 등이 관측됐습니다. 자, 조성민 학생이 문제를 맞춰주면서 180점으로 다시 이명규 학생을 10점 차로 쫓아갑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막상막한데요. 계속해서 남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주시죠.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별들이 32.6광년 되는 거리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고 등급으로 나타낸 것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자, 본래 밝은 별이라도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둡게 관측되기 때문에 별의 실제 밝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만든 등급입니다. 5초 시간 제한 들어갑니다. 아쉽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답을 맞힌 학생이 없는데요. 정답은 절대 등급입니다. 절대 등급 들어본 기억이 나죠? 듣고 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2라운드에서는 감점이 있기 때문에 또 정확하지 않으면 부저를 누르는 걸 망설이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 기억이 나는 문제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채원 학생이 250점, 이명규 학생이 190점, 그리고 조성민 학생이 180점을 기록 중이고요. 마지막 문제 역시 방식은 같습니다.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현진건이 지은 단편 소설로 인력 거꾼 김첨지의 일상을 통해 자, 전채원 학생이 마지막 문제에 부저를 가장 먼저 눌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전채원 학생이 이 문제를 가져가게 되면 조성민 학생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조성민 학생, 현재 심경이 어떤가요? 일단은 기존에 1단계에서도 힘들게 올라왔는데 2단계 예상은 됐어요. 어떻게든 예상은 됐는데 조금은 맞추면 조금은 아쉽겠죠? 그렇겠죠. 전채원 학생이 과연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궁금한데 조성민 학생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채원 학생이 맞힐 것 같아요? 뭐 계속 하는 걸로 봐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현재까지의 실력을 봐서는 맞힐 것 같다. 하지만 틀린다면 두 학생 모두 빠르게 부저를 눌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전채원 학생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채원 학생 생각하는 답은요? 정답은 운수 좋은 날입니다. 운수 좋은 날.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채원 학생이 280점, 이명규 학생이 190점으로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치열했던 2라운드가 끝이 나고 마지막 라운드에 진출할 2인이 결정됐다. 단 한 번도 선두를 놓치지 않았던 전채원 학생, 그리고 이명규 학생이 3라운드 진출. 이제 진정한 희망장을 결정지을 마지막 라운드가 지금 시작된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승부. 오늘의 킹왕짱은 과연 누가 될까요? 이제 마지막 3라운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첨보중학교의 전채원 학생, 그리고 언남중학교의 이명규 학생이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떨릴 것 같습니다. 자, 전채원 학생, 현재 점수차가 90점 차입니다.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도 같은데요. 마지막 라운드를 앞둔 소감이 어떤가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는데요. 언제 역전당할지 몰라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3라운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와, 전채원 학생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전혀 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고요. 자, 이명규 학생. 앞서 말씀드렸듯이 점수차가 90점 차. 이명규 학생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점수차가 될 것도 같아요. 마지막 라운드 앞두고 있는데 각오를 다지는 한마디가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은 지고 있지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우승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이명규 학생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현재 3라운드에만 걸려있는 점수가 330점입니다.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니까요. 두 학생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 3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30점부터 100점까지 서로 다른 점수들이 숨어 있는데요. 이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까지 총점이 높았던 전채원 학생에게 먼저 키워드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골라주시죠. 저 퀴 하겠습니다. 퀴. 자, 퀴에는
50점의 점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50점 문제, 문제 나갑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고대 국가는 무엇일까요? 왕 밑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자, 전채원 학생의 부저가 울렸습니다. 전채원 학생. 자, 이 문제를 마치게 되면 50점을 더 획득하게 됩니다. 자, 전채원 학생의 답은 부여입니다. 부여. 자, 어느 부분에서 부여라고 생각했나요? 부여가 목축업을 중시해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첫 번째 50점이 걸린 문제의 정답, 부여가 맞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부여 맞습니다. 자, 부여는 기원전 2세기경부터 494년까지 북만주 지역에 존속했던 고대 국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채원 학생이 50점을 더해서 330점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제 두 학생의 점수 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배점이 큰 문제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명규 학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도 전채원 학생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00점짜리 문제 즈를 선택했습니다. 100점의 배점이 있는 만큼 조금은 까다로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잘 듣고 부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0점짜리 즈 문제 나갑니다.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이 1년 동안 움직이는 경로의 위치에 있어 함께 관찰할 수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100점짜리 즈 문제, 전채원 학생이 부저를 눌렀습니다. 지금 현재 두 학생의 점수 차는 140점 차인데요. 만약 여기서 전채원 학생이 100점이 걸린 즈 문제를 마치게 되면 오늘 킹왕짱은 전채원 학생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만약 전채원 학생이 이 문제를 마치지 못한다면 이명규 학생에게는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과연 전채원 학생이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먼저 전채원 학생이 생각하는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답은요? 황도 12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도 12궁.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이명규 학생은 어떨 것 같아요? 황도 12궁 맞는 것 같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 문제인가요? 네, 박물관에 전에 가봤을 때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명규 학생은 거의 이제 자포자기한 심경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자, 과연 전채원 학생이 이 문제를 마치고 100점을 더 가져가서 오늘의 킹왕짱으로 탄생을 할지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이 1년 동안 움직이는 경로의 위치에 있어 함께 관찰할 수 있는 12개의 별자리.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문제. 과연 정답은? 황도 12궁. 황도 12궁 정답입니다. 자, 흔히 우리에게는 별자리 운세로 친숙하죠.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등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100점이 걸렸던 즈 문제를 전채원 학생이 맞춰주면서 총점 430점으로 오늘의 킹왕짱이 탄생했습니다. 오늘의 킹왕짱으로 탄생된 전채원 학생에게 장학금 100만 원을 수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와, 전채원 학생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긴장하지 않았던 것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는데 100만 원 장학금까지 받은 소감이 어때요?
여기 출연하게 된 것만으로도 기쁜데 이렇게 킹왕짱이 돼서 장학금까지 받아서 정말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와, 옆에서 봐도 흐뭇한 정말 중학생의 모습이라고는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전혀 긴장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반면에 우리 이명규 학생 많이 아쉬워하는 표정이에요. 네. 어느 부분이 가장 아쉬웠어요? 마지막 문제겠죠, 아무래도. 마지막 문제, 네. 황도 12궁. 제가 마지막에 정답입니다라고 발표했을 때 그때 심경이 어땠어요? 이랬어요. 끝이구나. 네. 이런 생각했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명규 학생에게는 그래도 다시 한번 킹왕짱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오늘 많이 아쉬움이 남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출연하실 거예요? 네, 당연하게. 네, 공부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했어요. 비록 킹왕짱이 되지는 못했지만 잘했습니다. 우리 이명규 학생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인재라고 부릅니다. 킹왕짱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들이 바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킹왕짱의 도전을 기다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